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여기서는 정정보, 즉 정정계 보의 처짐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처짐 곡선, 즉 디플렉션 커브는 경계치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경계치 문제라는 것은 미분 방식과 경계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미분 방식은 그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God made입니다. God made. 우리 두 가지로 해서 풀 수가 있겠죠. 하나는 MB가 구해졌을 때는 2차 미분 방식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QX, 즉 그 하중밀도 함수만 우리가 구해졌다면은 바로 4차 미분 방식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두 번 또 적분을 해가지고 MB를 구하고 그죠? 2차 미분 방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뭐 때에 따라서 우리가 4차 미분 방식으로 이렇게 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자굴에 가면은 4차 그 미분 방식으로 반드시 또 풀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른 한 항이 붙게 되죠. 뭐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4차로, 또 때에 따라서는 2차로, 뭐 자굴에서도 또 2차 미분 방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이 장에서 좀 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우리가 좀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곧 이제 경계 조건이죠. 경계 문제에서 사람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변이가 구속되거나, 뭐 주로 이제 제가 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0이 아니고 어떤 상수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계가 뭐 다른 것과 연계돼 가지고 좀 복잡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중 같은 게 많죠. 가령 우리가 보의 그 끝에 뭐 스프링이 이렇게, 그 스프링은 뭐 토셔널 스프링일 수도 있고 뭐 리니어 스프링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스프링 붙어 있을 때 그때 전단력이나 굽힌 모멘트가 그 변위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 하나, 2장 말고요. 그 부정정보 처짐 문제를 다룰 때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정계 문제, 우리가 정정보의 처짐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MBX의 미지의 힘, 모멘트를 포함해서요, 그 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정육학적으로 그러니까 반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의 처짐을 그 다루는 것을 이 장에서 좀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정계 문제, 부정정보 처짐 문제는 우리가 곧 이어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경계치 문제였어, 그죠? 뭐 중요한 건 경계 조건이죠. 미분 방식은 뭐 이미 유도돼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 푸는 데는 우리가 경계 조건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고 안 맞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조금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뭐 기하학적인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어떻다, 뭐 변이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다 기하학적 경계 조건에 속할 것이고, 이걸 조금 우리가 현학적이라 그럴까, 조금 있잖아요, 이제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필수 경계 조건이다. 단장 여러분이 이 필수 경계 조건 이 말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3학년, 4학년 대학원 가게 되면 이제 약간 뭐 현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아마 수학적이다. 수학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필수 경계 조건이다. 그 다음에 역학적 경계 조건이 있죠. 힘, 모멘트가 주어진 경계, 그죠? 이 경계는 우리가 자연 경계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보루를 몇 가지 이렇게 제가 갖다 놨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클램프드 돼 있잖아요. 클램프드, built-in 또는 fixed 이렇게 씁니다만 고정 경계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 평면과 보가 일체형으로 움직이니까 변이가 0이고 기울기가 0이다. 여기서는 그 전단력이 우리가 부호규약 1을 따르면 그죠? 마이너스 W고 모멘트가 0이니까 밴딩 모멘트 0이다. 여기 양 끝이 이제 심플리 스포티드 됐다 그러죠. 그죠? 단순 지지부에서 여기서는 변이가 0이고 이쪽에 변이가 0이고 그리고 여기 또 모멘트가 가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대를 제거해보면 왜 되겠습니까? 이게 모멘트가 없으니까 그냥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모멘트 0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캔틸리버 보호, 그죠? 이거는 뭐 이쪽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모르면요. 모멘트를 지지한다는 거죠. 지지하면은 우리가 그 각도가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경계조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변이가 주어져 있죠. 그죠? 변이가 주어져 있으면은 전단력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변이가 0이니까 여기 전단력 모르고 또 모멘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각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모멘트와 각도 또 전단력과 변이 이게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한 그 경계에서 그 짝 중에 하나는 주어지고 하나는 미수입니다. 그 아닌 그 경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변이도 모르고 각도도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처질지 이게 미지수죠. 그다음에 어느 방향을 향할지 뭐 물론 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 방향으로 기운다는 걸 알지만 그 값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거예요. 그건 알려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그 전단력과 고표 모멘트는 우리가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다 그 미수가 그죠 두 개니까 정력학적으로 발력을 결정할 수 있죠. 정정보다 이거죠. 요거는 지금 요거를 제거를 해봐요. 요 밑에 요 지지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캔틸레버 보라 돼서 유지가 되잖아요. 정력학적으로 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가 불필요한 건 아니고 하나가 이 보강대로 이렇게 받쳐져 있는 거죠. 그죠? 되게 구조물은 이렇습니다. 되게. 그래서 요건 이제 정력학적으로 발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정보죠. 부정정계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많이 하겠지만 변형과 힘과의 관계를 좀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그 봉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그 보호 이론을 재차 또 공부할 필요 없죠. 이제 그냥 적용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뭐 그 예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4차 미분 방식에서 하느냐, 뭐 2차 미분 방식에서 하느냐, 뭐 그런 차이만 있지. 이게 뭐 예제 풀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제 캔틸레버 보호죠. 끝에 이렇게 더블로 작용하고 있고, 이건 우리 정육각적으로 발력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경계 조건은 그죠? 여기가 변이하고 각도가 0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자연 경계 조건, 즉 힘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FY 그 제로, 시그마 모멘트 그 제로로부터 발력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과정은 여기서 뭐 적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놓으면 꼭 적을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시험 친다 그러면 답안지에 뭐 그걸 쓸 수 있는 건 공간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옆에 기퉁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때 어쨌든 요거는 필요 없죠. 자동으로 만족하니까 요걸 쓰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QX가 우리가 그런 규칙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보호규약 1을 따를 때는 이것을 한번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VX가 되고, 또 이걸 한번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MB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적분상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MBX는 EI V 더블 프라임 X니까, 그죠? 이걸 두 번 적분해서 적분상수 C1, C2를 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때 이 필수 경계 조건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1과 C2를 결정하면 다 0이 되죠. 우리가 이 C1, C2 결정하는 게 좀 사실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적분을 하면 상수선이 밑으로 계속 곱해지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이제 이 복잡한 좀 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캔틸레버 보는요, 이게 이 끝에서 그죠? 양 두 개의 값이 다 0이니까 C1, C2가 다 0이 됩니다. 뭐 그 중에 또 그런 와중에 좀 절곰이죠. C1, C2 결정을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디플렉션 커브라 그러는데 그냥 그걸 또 저 어떤 밑으로 쳐지는 것을 플러스로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x 이퀄 l에서 저 끝에서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미분 한번 해가지고 뭐 미분은 이미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l을 넣으면은 기울기 할 수 있고, x 이퀄 l을 넣으면 이 점에서의 최인량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단순 지지보에 그죠? 균열 분파 중에 작용하고 있죠. 여기서 반력은 이 합력을 양분하면 되겠죠. 대칭이니까 이래 될 거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여기서는 모멘트 제로, 여기서 모멘트 제로고, 여기서는 그 변형형이다. 근데 이미 여기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그죠? 모멘트가 0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죠. 그죠?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Q를 구하고 두 번 그냥 적분을 해버렸어요. 이건 뭐 뛰어넘으면 상관없죠. 왜냐면 Vx가 저 X 필요한 건 아니니까 MB가 필요하죠. 그래서 EI V 더블 프라임 X 이거 MB인데 MB 대신 이걸 넣고 그죠? 두 번 적분을 해서 적분 상수 두 개가 나왔고, 적분 상수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X 이퀄로 일단 뭐 0을 넣으면은 0이 돼야 되니까 C2는 0이고, 그리고 이게 L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조금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 시험 문제 놓으면 12를 0.09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미리 해가지고 0.0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지금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축분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2에서 4가 되고 4에서 12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그 분모에 이런 정수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단순 지지보에 집중 하중이 가해진 겁니다. 그 앞에 거와 뭐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반력 계산이 되고 그럼 똑같습니다. 뭐 이건 C1, C2 할 때 C2는 0이 돼야 되고 그죠? 또 X, L에서 0이 돼야 되니까 뭐 약간 그런 이제 이 표현에 따라서 계산이 좀 난이도와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심플리 스포트 되어 있고 경계적은 똑같고 뭐 이렇게 하수분 경계적은 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적분 상수 두 개가 나오고 경계조건 필수 경계적 두 개로부터 상수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저는 많이 풀어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 실수하면 항상 오답노트를 작성해가지고 반복된 그 실수를 하나도, 심지어 그 좌편으로 넘기면서 부호가 틀렸다. 그것도 다 오답노트에 적어야 돼. 그것도 다 실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도 좋게 평가되고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도 실력이 여러분들이 아마 일취월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뭐 차이는 없습니다. 적는 게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단지 이제 이거는 경계 조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사실 이게 이제 경계이긴 한데 끝이 경계긴 한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 안쪽에 내부에 있죠. 그래서 필수 경계 조건으로 우리가 VA가 0이다. 또 VL-A가 0이다.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힘의 평행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건 대칭이니까 그죠? 이 합력을 반분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올려져 있으니까 모멘트 0이죠. 하나를 빼버리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모멘트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QX는 이렇게 되고, 두 번 적분하면 변이 모멘트가 되고, 또 그걸 두 번 적분하면 이와 같이 이제 변이에 관한 함수가 구해지는데, 적분상수 C1과 C2가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요 두 조건, 그죠? 두 조건으로부터 두 개씩이 구해지고 풀면 되는데, 뭐 A 이코르 0에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 내가 조금 여기서 재주를 부렸네요. 그죠? 이거를 본래는 x 이코르 l-a를 넣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 좀 식이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런데 요것은 대칭이니까 요 중간에서 기울기가 얼마겠습니까?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기울기가. 그죠?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시완이 바로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x코로 a에서 그 조건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C2도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 좀 복잡하죠, 사실은.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까지는 해놔야 돼야죠. 이까지는 해놔야 이제 그 다음에 질문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책을 쭉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를 이렇게 이제 조절함으로써 이 최대 처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최대는 어디 처지겠습니까? 최대는요, 이 끝점하고의 중간점이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처지는 놈이 답이겠죠. 그런데 그 값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까요? 이 점에서 처짐량하고 이 점에서 처짐량이 같아지면은 그때가 최소가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일단 그 상태가 됐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거 A를 조절 딱 했더니, 야, 요 끝점에서 처짐량하고 요 중간에 처짐량이 똑같더라. 근데 조금 옮겨봐요. 옮기면,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옮기면요, 요 놈이 거기에서 조금 들리고, 뭐, 요거는 좀 더 내려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최대값이 더 커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최소화시켜라. 그게 이제 최적의 A 값이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개념을 확장시키면은 소위 말하는 최적 설계다. optimal design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 뭐 네다지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단순 지지보인데 여기 약간 그 행오버가 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이건 뭐 힘의 평행 조건으로부터 이런 반력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다음 필수 경계 조건이 여기 0, 여기 0이고, 그럼 이건 이제 상관없이 그냥 Q로 그냥 쭉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면 되죠. Q를. 이 바가또 티노스는 어떻게 하느냐,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꼭 우리가 이 그 길이가 L인 것만 우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보호 이론이. 이건 2분의 3 L인데 뭐 상관없죠. 2L인들 뭐 100L인들 뭐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적분을 하면은 MBX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MBX는 EI 더블 프라임 X니까, 그죠? 이걸 이제 이 식을 한 번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두 번 적분하면 우리가 VX가 이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적분 상수를 구해야 되겠죠. C1, C2를 결정해야 되는데, X꼴 0을 넣었을 때 C2가 결정이 되는데, C2는 0이고, 그 다음에 XL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거 하면은 C1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Q를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P가 사실 주어져 있는데 Q를 결정하라. 어떤 Q? 여기 힘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처지겠죠, 그죠? 근데 Q 쪽에서, D에서 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B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P에 의해서 B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Q를 결정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 조건에서 여기서 그죠? 초집량은 구해졌으니까 여기서 x equal 2분의 l을 넣어서 초집량이 0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q는 3분의 2p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어떤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정비를 한 그런 장치를 그런 설계할 때 써먹힐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장갑차인데
달리면서 막 쏘는 자주포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게 중요한 레이더라든지 왜냐면 적을 추적하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어딘가는 탑재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탑재를 시킬 때 이런 원리를 탑재를 시킨다 하면은 좀 그 흔들림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Q는 그때 인식을 해가지고 그죠? 하중을 이렇게 달릴 때 오는 충격력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저 Q에 가해서 안정화를 이렇게 취해 나갈 수 있겠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 실제 어떤데 응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응용성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저 앞에서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계치 문제를 2차 미분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4차 미분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4차 미분 방식으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경계 조건이 총 4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맹신을 했지만 2개는 써먹고 즉 그 필수 경계 조건을 써먹고 그다음에 자연 경계 조건은 써먹지는 않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연 경계 조건은 자연적으로 뭘 만족해야 되냐면 힘의 팽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력을 우리가 힘의 팽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는 자동적으로 만족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계 조건 4개를 다 따져야 되고 그 경계 조건 4개 중에 반드시 2개는요 필수 경계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근데 필수 경계 조건이 4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연 경계 조건이 2개, 필수 경계 조건이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필수 경계 조건이 2개인 경우는 우리가 정년계고 그죠? 필수 경계 조건이 2개 이상이면 부정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단장은 지금 필수 경계 조건이 뭐 3개, 4개인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4차 미분 방식으로 풉니다. 물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렇게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제 반력을 계산해야죠.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반력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Q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반력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하중만 그냥 넣어가지고 반력은 빼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냥 이건 만족을 지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력이 그 평조건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Q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EI 그 4차 도함수 Vx 의 4차 도함수 곱은 QX가 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촉분을 하죠. 여기서 이제 촉분을 하면은 촉분 상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CA, CB 이렇게 돋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요걸 볼까요? 요걸 보면은 x 이퀄 0에서 모멘트 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EI V 더블 프라임 x가 모멘트죠. 0을 넣어봐요. 0을 넣으면 이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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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가 되잖아요. CB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X고 L을 넣어봐요. L을 넣으면 2분의 오메가 0 L 제곱 빼기 2분의 오메가 0 L 제곱이 되죠. 그 다음 플러스 CAL 이퀄 0인데, CL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CA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힘 경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적분 상수가 없이도. 왜? 우리가 요 경계 작용하는 반력을 힘의 평행 조건식이 만족되도록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 적분하는 것은 맨 처음에 두 번 적분하는 것은 바로 힘의 평행 조건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QX가 그걸 만족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반력이 그 힘의 평행 조건식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계산되어 있다면은 이 4차 미분 방식에서 두 번째까지는 적분 상수가 0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적분상수가 이렇게 또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구 0과 x구 ls 0이라는 걸 대입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구한 거와 똑같은 건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요것도 그죠? 단순 지지보고 중간에 이렇게 피가 가해졌고, 요것도 이제 이 반력이 힘의 배행 조건을 만족을 하죠. 필수 경계 조건 2개, 그 다음에 또 자연 경계 조건으로서 여기서 보는 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계산된 게 아니고 보는 대로 여기서 지금 모멘트가 0이고 여기서 모멘트 0이죠.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반력으로 계산되어 놓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QX가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QX를 만들었고, 두 번 적분할 때까지는 적분상수가 없었고, 세 번째, 네 번째 적분상수 C1, C2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X가 0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C2는 0이고, 그 다음에 X 이퀄 L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C1이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넣으면은 뭐 이런 Vx 함수를 이제 처짐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봤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분파중이 끊어지면은 특이함수는 그죠. 끝까지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끊고, 그 다음에 없었던 힘이 이렇게 가해졌으니까 정육각적으로 반대 방향의 힘이 가해지면 정육각적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Q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력은 배행 조건식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적분할 때까지는 적분상수 없고, 세 번, 네 번 적분상수 생기고, X구 0과 X구 L에서 여기는 조건을 적용하면은 C1과 C2가 결정이 되고, 처짐함수가 일단 결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위에 또 다른 요구하는 게 있으면 이거로부터 되게 이제 시작하니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캔틸레버 보죠. 우리가 적분 상수 구할 때 좋죠. X0에서 처짐 0이고 기울기 0이다. 그 다음에 X구 LS는 그죠? 전단력이 0이고 또 밴딩 모멘트 0이다. 전단력이 0이라는 것은 V의 3차 도함수가 0이라는 이야기고, 모멘트가 0이다 하는 것은 즉 밴딩 모멘트 0이 되니까 우리가 2차 도함수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것들은 이건데 다 자연적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배행 조건을 대입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행 조건을 대입을 했을 때 배행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 반력이 결정이 됐을 때는 이건 자동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X 이퀄 L을 넣어봐요. 여기다가 X 이퀄 L을 넣으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돼야 되겠죠. L을 넣는다. 여기에 L을 넣으면은요,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게 돼 있네, 그죠? 여기에다가 L을 넣는다. L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오메가 제 L이고, 요거는 또 2분의 오메가 제 L이고,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L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죠. 참여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 적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Vx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채점을 할 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걸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차가 돼야 되는데 3차가 되거나 5차가 되거나 뭐 이렇게 실수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차원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 단위와 차원 이야기할 때 어떤 수식에서든지 간에요, 차원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한 수식에 이렇게 독립된 항으로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요건 차원 해석해 볼까요? E는 영스 모드로서는 응력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파스칼이잖아요. 뉴턴을 메타 제곱.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 차원 나누기 면적 차원이죠. 그 다음에 I는 길이의 4차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힘 곱하기 길이의 2차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길이잖아요. 길이의 3차죠. 힘과 길이의 3차예요. 모든 항이 다 그리 되어 있다고. 요거는 그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힘 곱하기 길이 차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도, 요건 길이죠. 그 좌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힘 곱하기 길이의 3차. 요거 똑같죠. 요건 한 차가 이게 L이 그죠? 하나 감소됐지만 여기 또 X가 하나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요것은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힘과 길이의 3차. 요거는 그죠? 여기 이제 길이 차원이 나눠지고 또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차원 해석을 한번 쭉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 역학적 사고력에 좀 증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짜잘한 실수들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제고가 되겠죠. 이 문제는 좀 특별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한 점에서 이렇게 집중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죠. 이 집중 모멘트 이거는 뭡니까? 짝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 주위에 집중 하중이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큰 그죠? 집중 하중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그냥 집중 하중 해온 거와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짝임이 이리 작용하니까 이 지지대에서는 그 짝임을 지금 이겨내야 되니까 짝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이면서 팔 길이가 L이니까 그 힘은 오메가0로 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Q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두 번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이렇게 나왔고요. C2는 0이고 그리고 X고 L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C1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 A의 어떤 변이를 구하라 그럼 A를 넣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캔틸러바 본데 여기에 보면은 그죠? 스텝 함수가 오다가 그냥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Q이죠. Q에서 다루는 함수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결을 시키고 없던 것이 이제 여기에 가해지니까 밑에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Q0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Q0가 가해지면 되겠죠. 여기서 막 Q0 대신 오메가0를 썼습니다. 경계 조건으로는 캔틸러보 여기서 변이가 0이고 각도가 0이고 여기서 끝에서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0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여기서 반력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이 짝임이잖아요. 짝임이기 때문에 모멘트만 이렇게 가시게 되겠죠. 이 계산할 때 이 두 조건은 만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테스트 해봤지만 이게 그 QX를 한번 적분했을 때, 두 번 적분했을 때 놓은 이 3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 적분을 하면은 이 Vx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캔틸러바 보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C1과 C2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뭐 X 이퀄 L에서 뭐 변이를 구하라 뭐 하라 이러면 그냥 이 식에 그 좌표를 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네다지포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여기에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된 요 위에다가 분파중이 가해지고 집중하중이 중간에 가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행조건식으로부터 반력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4차 미분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Q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적분함으로써 3차 도함수 또 한 번 더 적분해서 2차 도함수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두 번 적분을 해서 C1과 C2 적분상수 두 개를 포함한 처짐함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두 점에서 주어진 그 필수 경계 조건 즉 그 V0는 0이고 V20은 0이다. 이 조건으로부터 C1과 C2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대입을 하면 이 보의 처짐 함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Generalized Hooke's Law for an Isotropic Material, 즉 그 등방성 재료를 위한 일반화된 후크 법칙을 유도를 할 때 우리가 중첩 원리를 썼죠.
small deformation이라는 가정하에 중추의 원리를 썼습니다. 실제는 말이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약간의 비선형성이 있겠죠. 근데 그 비선형성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선형계가 가지고 있는 중추의 원리, 그런 장점 측면에서 오히려 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뭐 이 선형화 시킴으로써, 즉 선형 가정을 함으로써 잃는 오차가 한 2% 정도 된다 그러면요, 이 선형 시스템이 갖는 그런 이득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공학적으로. 그래서 비선형성이 아주 높지 않으면은 선형 시스템으로 가정을 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푸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선형 방식을 가지고 한번 중추의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건 이제 선형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걸 풀면 이제 답은 x는 4고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행렬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인풋을 5와 3을 동시에 넣지 말고 5, 0을 넣고 풀고요. 그럼 2.5가 나오고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0, 3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 1.5, 둘 다 똑같네. 1.5, 1.5.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x는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첩 원리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 해석을 하는데 하중 조합이 워낙 많다 이거예요. 근데 각 하중이 그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단 필요하겠죠. 그럼 그 답을 다 계산해놔요. 근데 그 전체에 가면은 하중이 전체에 다 가해졌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그 각각이 발생시킨 결과를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중추의 원리의 긍정적인 그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처럼 돼 있는데 보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A점에 P를 내가 가했어요. 그리고 C점에 또 P2로 가는데, 근데 측정을 P에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근데 P1에다 1을 가고 P2는 0을 가했더니 B의 처짐이 1000분의 1이 나왔다. 반대로 P1에 0을 가고 P2에 1을 가했더니 1000분의 3이 나왔다. 자, 내가 여기에 A에다가 이제 5를 가하고 C에다가 10을 가했다. 그러면 여기에 처짐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선형계에서는 델타 첫 번째 델타 B, 그죠? 여기에다가 5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대주면 돼요. 그래서 200분의 7m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특징은 우리가 그 공학 해석과 설계에 매우 유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추의 원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중추의 원리를 복잡하게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 풀어보라고 못 풀면 중추 원리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거를 가장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분 방식에 이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선형 미분 방식이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보호의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하중 조합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I, V 더블 프라임 X 이퀄 MB에서 이 MB가 이제 입력항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중 조합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때 각 하중에 대한 처짐을 구해요. 자, 이때 이제 처짐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particular solu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homogeneous solution이 있죠. 그 homogeneous solution은 그 적분 상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particular solution 이야기입니다. 자, particular solution은요, 각각의 응력조합에 대한 particular solution을 더해가지고 다 더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답은 말이죠.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으로 되어 있는데, homogeneous solution은요, 우리가 C1, X 플러스 C2, 1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particular solution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처짐량과 기울기를 계산하는 걸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는데, 지금 하중이 여기 이제 중간에
P가 가해지고 끝에 P가 가해져 있죠. 이게 클램프도 돼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중첩의 원리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책에 테이블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이런 게 주어져 있는 거죠. 밑에 이 그림 있죠, 그죠? 중간에 하중이 가해지면 끝이 어떻게 된다. 변이가 이렇게 되고 또 각도가 이리 된다. 이게 이제 테이블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호 문제들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과거 이야기입니다. 요즘 내가 잘 모르겠고 요즘 컴퓨터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개념은 그하고 상관없이요. 그리고 끝에 P가 가해지면은 변이와 각도 변화 이렇다.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가해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두 개 더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빨간 테두리 해놨죠, 그죠? 이 두 개 더해주면 된다. 이게 중추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뭐 앞에서 우리가 구하던 식으로 그죠? Q로 구하고 MB 구하고 두 번 적분해가지고 적분상수 구해보면 결과는 똑같죠. 본래 하여튼 중추의 원리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런 시험 문제도 넣었다 합시다. 근데 테이블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구해가지고 대해서 답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좋지 않은 뭐 문제긴 한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본래 뜻은 이 값들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그때 이 조합 하중이 가해졌을 때 변이나 응력이나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자는 게 이제 중추 원리의 본래의 뜻이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소개한 얘들은 다 그 Introduction to Solid Mechanics, 그랜달 등의 진 책에서 소개된 뭐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 다른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그 이론적으로 가장 깔끔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좀 소개되어 있죠. 반면에 우리 교과서는 좀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는 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골뱅dob니다, 사실은. 나의 그 프린시플인데, 그 이론을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하되, 그 기하학적으로는 단순한 게 좋다. 이게 나의 이제 지론입니다. 근데 하여튼 좀 우리 책에는 조금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지만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도 2배가 되고, 그래서 이제 WX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기울기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적분하면서 적분상도 생기고, x = 0에서 0이고, x = L에서 0이고, 그래서 두 조건으로부터 구하면 되겠죠. C2 구할 때는 좀 기뻐져. 근데 C1 구할 때는 좀 일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 요거를 좀 이게 밑에 통보를 해가지고 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 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이해부터 이렇게 소수점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때 내가 어디서 왜 틀린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나도 이걸 지금 100% 맞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틀리면 조금 내한테 알려주기 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이 특별함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구하는 문제를 무수히 많이 풀어봤잖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두 번 적분해가지고 적분상수 결정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본 문제는 제가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소개를 했는데 처진 문제든 뭐 문제든 간에 어떤 한 문제를 제대로 풀고 거기로부터 얻은 그런 확신으로부터 다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뒤돌아보면요.
어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또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신념이라 그럴까? 신념이 좀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자꾸 멀리 갈수록. 자꾸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왜냐면 거기 앞에도 보면은 자꾸 새로운 문제가 있고, 뒤를 돌아보면 어제 했던 문제도 또 불안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론을 정독을 하고,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을 여러분 키워가야 됩니다.